하정우 뺑소니까지 읽은 다음에 가해자가 떠올라요. 그런데 문학이 좋은 사람은 나에게서 떠오른 이 사실이 실제로 글에 기재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문학이 좋은,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선입견, 나의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읽는 거예요. 연예인이 가해자로 많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 국민의 공통적인 선입견이자 배경 지식이에요. 근데 이걸 다 떠올랐는데 문해력이 좋은 사람은 나의 배경 지식을 통해서 독해를 한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끝까지 읽어요. 그러고 나서 문해력이 좋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 나의 선입견이 여기서는 잘못 작동됐군. 예외적인 사례군. 이번엔 피해자네?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해력이 약한 사람은 저것이 불이 들어오는 순간 나머지 모든 정보를 소외시킵니다. 나머지 모든 정보에서부터 눈을 떼고 내가 이해한 그 방식으로 사고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바로 편의점에서 편도리를 대상으로 한 갑질. 네가 나를 무시했지. 저 편도리가 나한테 인사를 잘 안 했네. 편도리가 짐을 정리하다가 바빴어요. 그래서 뭔가 인사를 잘 못했어.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인사를 안 하네? 좀 불친절한가? 바쁜가? 뭐 여러 가지 가설을 놓죠. 그 다음에 있는데 계속 불친절해. 돈을 주는데 카드 툭 던지고 그러면 불친절 증거들이 모이면서 저 사람은 불친절하구나라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을 해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첫 번째 불이 들어오는 순간 거리기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의 증거들을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볼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폭발하고 화를 내고 그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항상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우리 집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그냥 얘 어르신이니까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런 편견, 선입견, 나의 생각에 떠오르는 것에 대한 확신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뉴런과 시냅스는 쓰면 계속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30년 쓴 사람보다 40년, 50년, 60년 쓰면 쓸수록 그것이 강해져요. 그래서 내 생각이 더 옳다는 확신이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꼭 나이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죠. 어르신이 되어서도 오픈 마인드로 열린 마인드로 상황을 보고 네가 그랬구나 들어주시는 어르신이 있고 한 가지 딱 보고 네가 노인네를 지금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젊은 사람도 바로 맥락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문해력이니까 글에 대한 해석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뇌는 글에 대한 해석력과 실제에 대한 해석력과 노래에 대한 해석력과 상상에 대한 해석력을 따로 쓰지 않아요. 해석을 하는 곳은 한 군데라는 거죠. 그래서 글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이 짐작을 문해력이 낮은 사람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글을 읽는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추론 능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추론 능력.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 이게 추론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실 텐데 독서는 완전한 추론 게임이에요. 작가가 이야기한 건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자, 요즘 폭삭소가 수다 많이 보셨죠? 제가 무슨 예를 들까 하다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걸 아실 것 같아서 거기서 보면 굉장히 슬프게도 셋째 아들이 유명을 달리하죠. 그랬을 때 우리 오해순이가 다음날 요 선반 위에다가 밥 한 그릇하고 하고 사탕을 딱 올려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무슨 상황인지 다 알죠?
그런데 다 아는데 거기서 설명을 했습니까? 아들 동명이가요, 세상을 떠나서요, 엄마가 굉장히 슬픕니다. 그래서 그 전날 사탕을 주지 못한 죄책감을 들고 그걸 올렸어요. 설명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 장면을 다 이해했는데 아주 어린 아들이 그걸 봤다고 봐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사탕 맛있겠다. 한 통이 다 있네. 그러겠죠. 엄마 저거 왜 올려놨어? 사람이 앉는 식탁도 아닌데 창문 밑에다 올려놨잖아요. 저기 왜 올려놨어요? 이러면.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추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추론 능력.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들 동명이가 세상을 떠났구나. 그런데 이 엄마가 그걸 놓쳤구나. 게다가 그 사탕 줘, 엄마 안아 그러는데 두고 갔죠. 그 죄책감이 배겠구나. 그러니까 저걸 지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뭘 한다고요? 추론을 한 거예요. 정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산다라는 거. 우리 남편, 저 인간이 술을 먹었나 안 먹었나 추론하죠. 이렇게 보면서 걷는 거를 보면서 저 인간이 꽁돈을 또 어디 돈을 비상금을 또 숨겨놨나 안 숨겨놨나, 이번 달에 성과가 혹시 딴 통장으로 받았나 안 받았나 그래서 추론하시죠. 거죠. 저 인간이 무슨 짓 했나. 우리 아들이 또 뭐 하더라도 뭔가 지금 엄마한테 또 뭔가 있는데 그러면서 삶이 다 추론이고요. 다 비어있어요. 우리 남편이 꽃을 사줬는데 어떤 마음으로 갖다 줬는지 그 마음을 열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조차 사실은 100%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은 다 비어있고 몇 가지 증거들만 톡톡톡톡 보여요. 그럼 나머지는 100가지 중에 한 5가지 보이고 95가지는 안 보인다고요. 그게 세상이고 글이에요. 나머지는 다 내가 채워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잘 산다라는 거, 주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저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거 다 추론이라고요. 추론. 글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추론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부분을 내가 채워 넣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도 비어있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채워 넣느냐가 심지어 명확하게 적혀 있는데도 이 글을 해석하느냐 못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친절하면 더 많이 설명해 주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100개에서 보통 선생님이 10개를 설명하면 친절한 선생님은 20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80개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해야 되는 추론 게임이에요. 저 선생님이 저 말 속에 요거 지난번에 배운 게 요게 들어가는 거라. 요걸 자기 본인이 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말과 동등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상을 살 때 우리가 글을 안 볼 때가 아니라 내가 남편을 대할 때, 시아버지를 대할 때, 우리 아들, 딸을 대할 때, 친정 엄마를 대할 때 모두 다 나의 해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단어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여러분들 어머니라는 단어에 거기에 담겨있는 감정적 정서와 기억의 정서들이 다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이지만 누군가에는 엄마 때문에 죽겠네 이런 사람도 사실 있다 이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너무나 명확한 나를 낳아준 사람으로서 사전적 정의는 똑같죠. 그때 그 어머니조차 나의 기억과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 5천만 국민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띵 하고 연상돼서 떠오르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있는 것 이전에 넘어서 본인이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으로 글을 읽고 세상을 보느냐가 바로 이 문해력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 모르는 것과 이거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상태다. 그럼 얘는 이제 사회 나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나를 무시하네. 저 인간이.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싸우는 사람들 있죠. 바로 그런 애.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이 잘못 입력돼서 자기 선입견으로 계속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다른 이야기가 계속 생각나네. 꼬꼬무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살인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받았는데 굉장히 본인은 억울해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세상이 다 나를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 그 정도가 심한 거죠. 누구나 그렇지만 그 사람은 심하다. 자, 그래서 이 브라질 교육 철학자 파울로 프레이리는 reading the word, reading the world라고 했습니다. 단어를 읽는다는 것이 세상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것, 이것은 세상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관점을 가질 것인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문학을 왜 읽느냐, 특히 문학 고전을 왜 읽느냐,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의 틀을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관점이 어떨까요? 좁아요. 내 삶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 경험밖에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로 세상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주마 같다고. 독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경주마 양쪽에 붙여놓잖아요. 독서를 하지 않은 사람은 경주마와 똑같아요. 시야가. 내가 경험한 것 하나밖에 못 봅니다.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학씨 그러죠.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뭐 돼? 학씨. 경주마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독서를 한다는 것은 이제 독일 철학자 가다마가 지평을 넓히는 거라고 했어요. 지평. 바로 이렇게 쫙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시야가 내 삶에서 옆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평을 특별히 많이 넓혀주는 것들이 뭐다? 바로 고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톨스토이를 읽고 도스토옙스키를 읽고 헤르만 헤세를 읽느냐? 그 문학 읽어서 뭐 하려고? 세상을 넓게 보라는 거예요. 저는 비문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비문학 읽고 늘 비문학을 끼고 살았는데 어느 날 고전에 이제 문학 고전에 꽂히기 시작해서 그 민음사 그 고전 시리즈 있죠. 쫙 팠어요. 수년간. 한 3, 4년 쫙 읽고 나니까 딱 느끼는 게 그 전에 나랑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경주마 같은 사람이었죠. 나 잘났고 나 똑똑하고 내가 아는 게 다하고 네가 하는 소리 틀렸어. 약간 이런 젊은 새끼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약간 이런 시야였어요. 그런데 문학 고전을 그렇게 수십 편을 읽고 나니까 그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각자가 각자의 삶이 펼쳐져 있잖아요. 이 사람의 입장과 저 사람의 입장과 뭐 안나 까르리나가 나오고 또 노인과 바다에서 그 청새치와 싸우던 그 노인 왜 어떤 마음으로 저걸 했을까? 또 뭐 파리 대왕에서 그 어떤 유배된 섬에 빠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7명의 소년인가가 있는데 그 소년들이 막 계층이 나뉘어요. 권력으로 나뉘어요. 와, 이런 것들이 사회 구조구나. 이렇게 생성이 되는구나. 또 1987 읽으면서 그런 식으로 세상에 대해서 제가 읽을 때마다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넓어지는. 그게 한 3년 읽으니까 느껴지면서 문학 고전은 그래서 보는구나. 지평이 넓어진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그렇게 되면 내 삶이 더 좋아지는 거죠. 자,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에는 당연히 교도소가 있겠죠. 교도소가 있는데 10년 후에 교도소의 침대 개수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10년 후에 교도소의 침대 개수를 몇 개 정도 필요할까 예측을 어떻게 할까요? 10년 후에 침대 개수 너무 말도 안 되죠. 바로 초등 3학년 문해력 점수로 예측합니다. 초등 3학년 문해력 점수가 10% 올랐다? 침대 개수 10% 정도 줄여줘야겠고 20% 떨어졌다? 침대 개수 20% 늘려야 되겠고. 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사입니다. 교도소는 글을 읽을 수 없는 남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낮은 문해력은 석방된 후 그들의 가능성을 무력화시킵니다. 낮은 문해력은 비행행동을 초래하는 좌절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미국 법무부 소년사법시대 연구는 말합니다. 미국 법무부 소년사법시대 연구예요. 독서토론 논술에서 한우리의 주장이 아닙니다. 책 읽는 나무, 한우리 이런 데서 이런 연구했으면 이거 놀고 앉았다 진짜 책 팔아먹으려고 이것들이 이런 소리 우리가 하겠죠. 문해력이 낮다고 교도소에 콧바퀴를 낄 텐데 미국 법무부 소년사법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구를 통해서. 연구는 아이들의 문해력이 향상되면 재범률이 감소함을 보여줍니다. 자, 문해력이 낮다. 우선 공부 못하겠죠. 취업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전처럼 하정우, 뺑소니, 너 나쁜 놈, 죽일 놈, 학시 그러면서 또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좌절감, 사람들이 그런 사람하고 상대를 해줘요, 안 해줘요? 쟤랑 말 섞지 마. 뭔 말을 해도 지랄이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옆에 없겠죠. 좌절감과 분노. 문해력이 단순히 공부, 책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나의 해석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는 거죠.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는 알파벳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파벳이 진짜 ABCD 알파벳이 아니죠. 저것이 무엇인지는 바로 여러분들이 또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다는 거예요. 자, 초등 국어 수능까지 간다라는 주제입니다. 12시까지죠. 자, 불수능이라는 말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불수능 하는데 한 2010년 후반대부터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바로 불국어입니다. 불국어.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고 그렇다는 거죠. 그 전까지 불자는 어디 붙었을까요? 주로 수학에 붙었습니다. 수학에. 그런데 수능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죠. 한 가지는 영어의 절대평가. 그래서 9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그만큼 쏟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다는 거. 두 번째, 수학에서도 최상위권들만 풀던 킬러들이 쭉 빠지고 상위권들이 푸는 중킬러가 개수가 확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불자가 빠져버렸어요. 자, 그런데 수능은 어차피 상대평가거든요. 표준 편차를 통해서. 그런데 수학, 영어에서 변별력이 한 단계씩 떨어졌어요. 남은 놈이 누구예요? 남은 놈이 국어죠. 그러다 보니까 국어에 불자가 계속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제 드라마 1타 스캔들 거기 한 장면인데 지금은 이제 저 대치동 앞에 안 삽니다. 지금은 다 뭘로 할까요? 네. 너의 미래란다. 어머니 가서 서세요. 애가 보면 알잖아요.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저 학원을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 막 벌써부터 콩나물 쌤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작은 콩나물 잘 키워주시길 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앱으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학원 앞에 줄을 안 서는데 예전에는 이제 한 2020년 전에 코로나 전에는 국어 학원에 엄마들이 저렇게 줄을 서서 3시간씩 4시간씩 줄을 서서 끊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국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우리 어머니들이 대부분 못했기 때문이에요. 국어 공부 옛날에는 안 시켰습니다. 국어 공부 왜 안 시켰게요? 어머니들이 다 하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죠? 우리 애가 한국인데 내가 남의 애들 낳은 것도 아니고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뭐 다문화도 아니고 우리가 한국인데 한국어를 못하겠슈? 못하죠. 네, 그게 아니죠. 네, 못하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근데 국어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국어 신경도 안 써. 영어, 수학만 하다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점수가
야, 국적이 여기가 아닌가 싶은 점수가 나온 거예요. 얘가 혹시 국적이 싶은 그런 점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고등학교 3년간 학원을 쎄빠지게 보내봅니다. 그런데 3년을 1탄 때 붙이고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대치동에서.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대치동 엄마들 사이에 돈 말이 뭐죠?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대치동에서 돌기 시작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왜 국어는 점수가 좀처럼 늘지 않느냐? 한마디로 국어는 지식이 아니라 기능이기 때문이에요. 사탐, 과탐 이런 것들은 지식 교과입니다. 무슨 지식을 배우면 돼요. 화강암과 현무암의 차이점 무엇이다? 화강암은 마그마 지표면 아래에서 생성되고 현무암은 지표면 밖에서 생성된다. 이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식 교과들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타 강사들이 잘 요약해주고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알려주고 또 외우는 특별한 방법들 초성 따서 재밌게 외우는 거 뭐 심리학요 뭐 해가지고 옛날에 설명해 미미광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웠거든요. 그리고 임진왜란은 1592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592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일타 강사들이 이렇게 재미지게 설명 잘해주고 정리해주고 어디서 시험 나오는지 알려주고 외우는 방법까지 딱 해주면 성적을 올리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해요. 국어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국어는 그 지식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기능을 묻습니다. 알아?를 묻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를 묻는 거죠. 국어에서는 할 수 있어? 라고 뭘 물을까요? 바로 주어진 글을 편견 없이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묻는 거예요. 얘가 하정우 뺑소니했다고 욕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겁니다. 수능 국어에서 약간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지문이 있죠. 쭉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정우 뺑소니가 적혀 있어요. 당연히 그거보다 훨씬 난이도 높은 거지만 그 다음에 1번 이 글을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놓고요. 1, 2, 3, 옳은 것은 해놓고 1번은 옳은 거예요. 나머지 2, 3, 4, 5번은 다 뭐냐면 각종 편견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답들을 써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편견이 골고루 있겠죠. 그러니까 2번 편견을 가지고 있던 애들은 2번 보는 순간 이거 무조건 답일 거예요. 3번의 선입견을 갖고 있던 사람은 그걸 보는 순간 3번을 보는 순간 눈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답 하나에 딱 꽂혀갖고 다른 건 지문 보이지도 않아. 이게 무조건이야 그러면서 결혼할 때 콩깍지가 껴야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저게 뭐가 좋다고 저기 그러는데 그때 보면 콩깍지가 껴갖고 그 남자밖에 안 보였잖아요. 수능 때 딱 그렇군요. 내 선입견에 따라서 요것만 답이 글자가 둥 떠 보여요. 다 꽂혀갖고 그거 수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점수가 왜 그렇게 앉느냐? 기능교과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 딸 때 시험이 총 3차에 이루어집니다. 1차 필기, 2차 기능, 그 시험장 안에서 3차 도로주행. 뭐가 제일 쉽습니까? 도로주행이 제일 쉽다고요? F1 레이서 어디 계십니까? 필기가 제일 쉽죠. 필기는 많이 공부하는 사람 일주일 공부하고 짧게 공부하는 사람은 하룻밤 공부하죠. 안 보고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탐, 과탐 같은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이 표지판의 의미로 올바른 것은 분리됐다가 합류 다시 한다는 뜻이구나. 전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도로주행을 보통 연습 어느 정도 하죠? 2주에서 3주 정도예요. 근데 2주에서 3주 정도에서 면허 땄어요. 자신 있어요?
그리고 도로 나와서 내가 자신 있기까지 또 몇 년 걸립니까? 2, 3년 걸리죠. 아직 10년 돼도 안 되신 것 같은 표정으로 아직도 안 되네. 바로 그게 기능이기 때문이에요. 기능이라는 것은요, 우리 뇌에 손, 발, 눈동자, 상황 판단 이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응축돼야 돼요. 자, 운전할 때 한번 보세요. 자, 좌회전을 하려고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차선 변경할 때 어떤 능력들이 필요하죠? 직진하다가 사이드 미러 봐야죠. 차가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있으면 거리 대충 재야 되죠. 요 정도면 들어가도 괜찮겠군 이러고 있는데 잘못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죠? 막 욕먹고 아줌마 집에서 땀이 나네. 밥하고 나왔다 그러고 싸우고 그냥. 자, 거리 재고 그 다음에 여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깜빡이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핸들 꺾어야 되죠. 핸들을 어느 정도 꺾어야 돼요? 친정엄마한테 물으면 뭐라 그래요? 적당히. 많이 꺾으면 어떻게 돼요? 확 사고 나죠. 안 꺾으면요 별로 안 들어가죠. 너무 느리죠. 적당히 꺾고 엑셀을 적당히 밟던가 뭐 해서 또 적당히 들어가야 돼요. 적당한 시점에서 엑셀을 또 밟대야 되죠. 적당한 시점에서 풀어줘야 되죠. 적당한 시점에서 깜빡이 꺼야 되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초보 운전 때는 그런 말 있잖아요. 좌회전 못해서 부산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바꾸는데도 굉장히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 깜빡이 그 다음에 옆으로 해서 차선 하나 바꾸는데 막 식은땀이 쭉 나면서 막 이러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거를 몇 년 하고 나면 나중에는 저는요 3시간 운전하고 나면 운전한 기억이 없어요. 앉아서 집필할 거 할 일들 막 생각하고 있으면 3시간 후에 도착돼 있습니다. 그냥 옆에 차선 보고 바꾸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자동만 제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운전을 하는데 힘들지 않은 거죠. 편안한 거죠. 이걸 독해에다 적용을 해보세요. 독해는 직진이 아니에요. 쭉 끝이 아닙니다. 안 읽히면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이 어휘를 모르겠으면 이 어휘의 뜻을 추론해야 돼요. 읽다가 중심 문장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문장에 근거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봐야 돼요. 등등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바로 좌회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몸이 익지 않은 아이는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를 보고 수능을 보면 시험장에 앉아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자, 좌회전 깜빡이를 이건가? 아니네. 자, 이거 그렇지. 첫 번째 미션 달성. 두 번째 자 거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내에 과제 수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것들이 통합이 되어야 되죠. 통합이 되는데 운전도 3년 걸리죠. 근데 무대력은 더 많은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대치동 가서 1타 강사한테 독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들어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상승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걸 통합해서 내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한 바닥 반짜리 지문을 쫙 읽고 1, 2, 3, 4, 5, 5문제를 쫙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서커스 묘기 수준이에요. 네, 뭐 이렇게 서커스에서 공 3개 돌리면서 막 이렇게 막 쿵짝쿵짝 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안 되는 거죠. 확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 2번 영어 최고 점수를요 국어가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100점인 애들은 영어도 100점의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국어가 50점인 애는요 영어도 죽어도 50점을 안 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국어와 영어의 공통점이 뭐죠? 두 개는 둘 다 언어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뇌는 같은 일을 할 때 한 가지 영역으로 공용으로 쓴다. 국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영역을 활용해서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영어 할 때 뭘 생각하냐면은
어휘 문법 떠오르시죠? 네. 얘들은 앞에서 사흘, 금일 그것처럼 별거 아닌 겁니다. 그 다음 작은 문제예요. 진짜 큰 문제는 뭐죠? 의미 해석 능력이에요. 수능 국어도 뭐예요? 아니, 수능 영어도 수능 국어랑 똑같아요. 지문의 난이도가 낮춰지고 영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언어로서 껍데기는 다릅니다. 껍데기, 뭐 단어. 우리말에서는 사과라고 나오죠. 영어 지문에서는요. apple 나오는 겁니다. 그 껍데기가 달라요. 근데 그 껍데기 안에 사과라는 본질, 이 사과라는 글자도 껍데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과를 들었을 때 뭔가 떠오르는 그 사과의 아삭함과 뭐 홍옥 무슨 뭐 부사 종류들과 거기에 대한 나의 배경 지식과 상식과 모든 추론에 필요한 짐작들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 독해를 할 때도 그 추론들을 그대로 쓰는 건데 영어캐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을 사과라는 걸 아는 껍데기 과정을 거치면 그 밑에는 다 똑같다고요. 언어는 3층으로 이루어집니다. 맨 위에 껍데기, 형식, 어휘, 문법. 그 다음 그 밑에 내용. 그 다음 그 밑에 맨 밑에 사고라는 게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휘, 문법을 아무리 말해도 내용적인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맨 밑에 사고에서 중심 문장 찾고 그것을 읽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이 사고 능력. 이 밑에 두 가지가 딸리면 어휘, 문법 아무리 두들겨 맞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국어 50점을 못 넘으면 영어 50점 간당간당입니다. 결국에는 국어를 100점을 만들어 놔야 영어가 국어 100점 만들어 놓으면 영어 따라가는 건 너무 쉬워요. 왜 읽으면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영어 질문을 하는데 우리 애가 독해를 못해요. 어휘가 부족해요. 문법이 부족해요. 그 문제가 아닐 수가 있다. 어휘 문법 다 아는데 그 밑에 생각이 안 돼. 내용을 몰라. 세 번째,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의 질을 결정합니다. 제가 더워서 잠시만요. 문해력은 이해력이라고 했죠.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수업을 들을 때 어느 정도로 알아듣고 올지를 바로 이 문해력과 이해력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 강의할 때 선생님들이 다 박정대수하고 동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우리 똑같은 수업하잖아요. 근데 이해도가 똑같나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찰떡같이 얘기해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100을 얘기하면 80, 90 이해하는 애들, 60, 50, 40, 30, 20, 10 마이너스 50으로 이해하는 애들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속이 터지죠.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맨날 민원 들어오지. 집에 들어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한 적 없는 얘기. 한 적 없는 얘기. 어머니들 그런 경우 있으시죠? 야 엄마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진짜 어이가 없네. 바로 내가 이해력이 떨어진다,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정우 나쁜 놈이라는 사태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짐작으로 그냥 상상으로 이야기를 메꿔서 스토리를 만듭니다. 네. 그러니 학습이 될 리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한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거기서 내 사고를 붙여서 확장시켜서 기억을 해야 이게 상위 1%의 공부가 되는데 선생님 말을 몇 개 못 알아들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어린 짐작으로 대충 추론을 막 땜빵을 이상하게 해놓고 연결시키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선생님이 한 적 없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험 보기 전에 뭐라 그래요? 아 걱정 마요. 오늘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 나 다 알아. 봤는데 50점이나 아 분명히 알았는데 분명히 이해. 개똥 철학처럼 자기만의 이해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해력이 높아야 된다. 그래야 지금 초등 때 높여놔야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설명과 강의와 교과서가 이해가 되겠다. 자, 문해력이 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사람이 배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듣기로 배우던가 읽기로 배우던가. 여러분 지금 듣기로 배우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제 책을 빌려가셔서 읽으시면 읽기로 배우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자, 밑에 가로축, X축은 학년입니다. 초등 1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Y축은 바로 학습량이에요, 학습량. 자, 초등학교 1학년 보세요. 듣기로 배우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듣기로 배우기. 초등 1학년, 2학년 때는 아이들이 글을 읽거나 뭐 이렇게 배우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죠. 자,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듣기로 배우는 양이 계속 줄어듭니다. 자, 그럼 반대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듣기로 배우거나 읽기로 배우거나. 저학년 때는 읽어서 배우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쭉 늘어납니다. 바로 읽기로 배우기가.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는 문해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 결손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애가 계속 공부를 못한다. 바로 문해력 부족으로 학습 결손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목이 잠겨서 잠깐 좀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이걸 가지러 갔다가 그새 잊어버렸네. 네. 당이 떨어져서. 네. 자, 그러면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왜 학년이 올라가면 듣기로 배우기가 줄고 읽기로 배우기가 느는가? 바로 어려운 내용은 들어서는 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복잡하고 어려우면 말로 설명해도 못 알아요. 자, 한번 테스트 빨리 해볼게요. 자, 5, 6에 30 나오죠? 자, 7321 곱하기 3263은 안 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이걸 못하나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쓰면 되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때 간단하면 여기서 처리가 돼요. 13 더하기 5 외운 적 없죠? 근데 18 떠오른다고요. 간단하게 여기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급기억이라고 하는데 얘가 용량이 굉장히 작아서 양이 조금만 많으면 넘쳐버려요. 그리고 그 과제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겨울잠을 자는 동물에 뭐가 있나요? 곰이요, 뱀이요, 개구리요, 다람쥐요. 요거를 얼마 동안 배울 것 같으세요? 요거를 2시간 배웁니다. 방금 그 내용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초등 선생님들이 슈퍼맨이에요. 그 내용 하나 듣고 2시간 해요. 자, 뭘 하느냐? 이야기책 읽어주고요, 노래 만들고요, 인형 탈 만들고요, 인형 연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서 넓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그 내용을 고등학생이 배운다면 어느 정도 배울까요? 어느 정도 시간을 배울까요? 15초면 끝나겠죠. 선생님, 야, 시험 나온다. 끝나잖아요. 시험 나온다. 이거 외워라. 곰 뭐가 있다. 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학년 때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들을 배워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긴 시간 배웁니다. 그래서 듣기로 배우는 거예요. 문해력이 부족하니까. 근데 고학년이 되면 학습량이 폭증하기 시작하죠. 시간만 느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우는 시간이 양이 엄청나요. 초등학교에 1시간에는 2시간 그 내용을 배우는데 고등학교 1-2시간 배우면 어떻게 돼요? 칠판에 가득 쓰잖아요. 그러고도 수업 다 못해가지고 나머지 읽어봐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양이 10배가 아니에요. 100배예요. 한 시간에 공부해야 될 양들이.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글이 없어. 선생님이 45분, 50분 동안 계속 설명을 해요.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아요. 여기 자급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넘쳐서 계속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복잡하다 하는 것은 반드시 글로 써놓고 얘를 내가 곱씹어야 됩니다. 보험회사랑 통화 한번 해보셨죠? 고객님 지금부터 약관 읽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스피커폰 켜놓고 딴 거 해야 되죠. 막 3분간 말 수 있고 말 수 없고 거의 아웃사이더가 돼서 랩을 하는데 내 머릿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게 바로 듣기예요. 만약에 그 약관을 내가 따져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관 책자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책자를 씹어봐야 되죠. 그게 바로 공부인 거예요. 애들이 학원 많이 다니고 뭐 많이 다니고 계속 넘치고 있어요. 듣고 넘어가고 듣고 넘어가고 듣고 넘어가고 그래도 남는 게 있기는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시키긴 하는데 선생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깊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들어봤다. 아는데 맨날 시험 때 아는데 하려고 15만 원 내시는 건가요? 약간 그런 생각. 학교에서 한 번 듣는 것보다 선생님 2번 들으면 더 낫겠죠. 당연히 낫죠. 2번 봤으니까. 사람도 2번 만나면 더 낫잖아요. 근데 사람 2번 만나면 뭐 엄청 친해지나요? 그냥 얼굴 알고 뭐 조금 더 아는 거죠. 시험 때 맨날 이거 분명히 들었는데 이거 맨날 아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성적을 올리려면 강의를 듣기 식으로 해서 계속 넘쳐나서 다 버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얘를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뭘로만 할 수 있어요? 책으로만, 읽기로만. 교과서하고 문제집을 펼쳐서 그 단어, 문장 하나 내가 이거 무슨 뜻이지? 수학의 설명 얼마나 복잡해요. 최상위 수학 같은 거 풀어보면 문제 하나도 굉장히 복잡해요. 걔를 뜯어서 해야 되는 거지? 모르겠어. QR코드 딱 찍어갖고 선생님 강의하면 이렇게 쉬운 걸 그리고 다시 풀라 그러면 못 풀죠. 결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강의라는 건 소개팅 같은 겁니다. 한번 만나봐. 근데 한번 만나봐서 결혼이 안 되죠. 이 사람하고 사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개팅장을 나와서 둘이 데이트를 해야 되죠. 공부도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줘요. 이 총각 아주 건실해. 뭐 배가 몇 대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원 갔는데 또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또 뵀네요. 뭐 이렇게 되겠죠. 또 뵙네요 해서 끝나는 거죠. 고인돌씨 또 뵙네요. 이거 왜 세웠는지 또 뵙네요. 또 뵙네요. 라고 하니까 더 친숙한 느낌은 들어서 애가 한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얘를 뇌에 딱 이렇게 박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적을 올리려면 반드시 공부의 최종점은 내가 읽고 쓰고 정리하는 그 과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읽어서 배워야 되니까 문해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예요. 장승백이 우리 마을을 지켜줘요. 저런 걸 배우니까 글이 없어도 됩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장승백이 우리 마을에 왜냐면 TV에서도 뭐 봤었고 다큐멘터리에서도 그죠? 배경 지식도 있고 쉬워요. 그러니까 네 하고 고등학교 갔더니 이런 걸 배우네요. 고등학교 한차신데 여기 뒤에 2페이지가 더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장승백의 역할로 올바른 것은 말을 지켜준다 땡이죠.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나와요? 여기 구석에서. 초등학교 시험은요 제일 중요한 것에서 나와요. 고등학교 시험은요 제일 애매한 데서 나와요. 왜? 초등학교에서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기초도 안 됐으니까 애들이 기초를 배우는 거고 고등학교에서는 변별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맞추는 문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틀리는 문제를 내고 그 구석탱이를 맞춰야 1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문해력이 있으나 없으나 티가 별로 안 납니다.
6학년까지 해도요, 교과서 가지고 진지하게 수업하는 선생님 죄송하지만 잘 없습니다. 제가 강의 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말로 자꾸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파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이 그건데,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설명 잘해주고 친절하고 하면 애가 잘해요. 근데 우리 애가 고학년 가니까, 중학교 가니까 성적이 점점 떨어지네요. 네, 듣는 공부밖에 안 하고 있는데 중학교 가니까 갑자기 시수가 확 늘죠. 7차시 늘어요. 수업도 40분에서 45분 늘어요. 1시간에 배우는 양도 거의 한 5배에서 10배로 늘어요. 수행평가 각가지 다 봐요. 중간고사 있어요. 기말고사 있어요. 시간도 안 되고 양이 너무 많아서 듣기로는 다 넘쳐버려요. 초등학교는 들어서 담을 수가 있어요. 4학년 때까지. 5학년부터 슬슬슬 넘친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5학년 돼서 힘들고 6학년 돼서 뭔 소리냐, 중학교 가면 이제 확 쏟아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이가 읽고 내가 파고 정리하는 이 스킬을 초등학교 때 지속적으로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혼자 공부 못한다. 그럴 겁니다. 아이한테 집에서 스스로 해야 된다는데 그럼 애가 딱 하는 말이 대부분 그거예요. 학원 갈래. 나 혼자 공부 못하겠어. 그래? 혼자 공부 못한다니까 학원을 보내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실수입니다. 혼자 공부 못한다는 말은 공부를 못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반드시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사교육을 빵으로 만들려는 게 그거가 아니에요. 반드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중심이 잡고, 근데 여기가 좀 부족하네 라고 할 때 뭐 학원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지. 혼자 하는 공부가 부족하니까 얘로 채운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적당히 뭐 한 4, 5등급 정도가 목표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4, 5등급 정도라면 정말 애가 똑똑하고 그렇게 하면 3등급 정도까지는 나올 수도 있어요. 4, 5등급 정도 그냥 무난히 저기 처음 들어보는 대학교 가도 되고 그냥 등록금만 내면 주는 대학교 가려면은 그냥 학원만 계속 다니고 이렇게 해도 되고, 결국에 그 위에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딱 잡혀 있고 부족한 걸 사교육을 현명하게 끼워 넣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초등에서는 그러는 거죠. 초등에서는 그 사교육까지 많이 끼워 넣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하시면 하셔도 되지만 또 뭐 지역마다 또 어머니들마다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읽고 쓰고, 저도 그래서 6년간 사교육을 저희 두 아이 안 시켰거든요. 그게 뭐냐면 집에서 바로 계속 책 읽고 내용 정리하고 쓰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학교 갔을 때 제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수업을 하면서도 애들이 교과서를 보질 않아요. 제가 질문을 던지거든요. 교과서가 밑에 적혀 있어요. 교과서에.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냥 선생님 물으면 그럽니다. 보통은 이제 수업에서 그러면 이제 아는 애가 한 명 말하고 너 잘했다 칭찬하고 또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뭘 하셔야 될까요? 선생님 그럴 때는 고개를 숙여서 교과서를 봐라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똑똑한 놈 한 놈이 대답해버리고 맞아 똑똑하네 얘만 기분 좋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는 거야.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거야. 모르는 채로. 그러면 얘는 어차피 잘할래요. 얘는 어차피 누굴 만나도 잘할래요. 나머지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교과서를 봐라. 교과서를 봐. 고개 숙여. 답 있어. 찾아. 앞으로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면 하늘을 보지 마. 태극기에 답이 적혀 있지 않아. 맨날 둘이서 모르는 이제 굉장히 친해졌을 때 멍청한 둘이서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나오냐? 나 아냐? 모르는데 여기 적혀 있잖아. 제발. 제가 그걸 훈련을 한 달을 시켜요. 질문도 그거 뭐 하고 있어? 날 보고 있어. 그래야 된다. 그 한 달만 하면 그 다음에 질문 던지면 애들 다 내려가요. 찾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문해력이 뛰어난 아이는 10분 만에 이해하고 80%를 이해해요. 문해력이 낮은 아이는 30분을 읽었는데 40%를 이해합니다. 그러면 저 문해력이 낮은 아이가 계속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저 상태에서 공부를 계속하면 걔도 좀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네,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뭐죠? 잘하는 걸 하고 싶다. 내가 저렇게까지 안 되는데 계속한다? 걔도 진짜 이상한 거예요. 네. 사람은 간을 봐서 내가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 거예요. 학교에서 초등 1학년, 2학년 있죠? 자신감 폭발이에요. 네가 왜 자신감이 이런 거예요? 자신감이 얘까지 자신감이 있네. 왜냐하면 유치원 때 뭔 소리를 해도 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오냐 오냐니까 다가 세상에 최고인 줄 알아요. 그때는 현실과 상상도 구분 안 돼서 옥상에서 뛰어내릴 애들도 있어요. 날개 이거 꽂고 내가 슈퍼맨이니까 나를 수 있을 거야.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랬어. 할 수 있겠지. 망토 메고 뛰는 애들이에요. 그때 현실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네가 자신감이 있니? 그런 애까지 자신감이 다 있죠. 2학년 때까지. 애들이 근데 계속 꺾입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공부는 어느 정도 답이 있잖아요. 해보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슬슬 발을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이들이 내가 된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해주시고 그걸 유지해야 됩니다. 안 되는 상황에서 열심히 채찍을 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똑똑한 IQ 130 넘어가고 그런 멘사 아이들의 스토리들을 너무 일반화하고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하면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몰아친다는 게 굉장히 비극의 시작이죠. 네, 아이도 힘들고 어머니도 굉장히 속상하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고학년 가서 공부를 잘하려면 중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려면 결국은 아이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핵심이다. 거기서 진짜 성적이 뽑혀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고 읽는 공부가 스스로 돼야 된다. 학원보다 스스로 하는 공부 시간을 중심을 박아두고 배치하시라. 그런데 그런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필요하다. 교과서, 문제집에 개념 설명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읽었는데 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듣는 거예요. 자, 문해력이 낮아요. 읽을 때 부정적인 경험을 해요. 뭔 소리지? 답답합니다. 읽기를 회피합니다. 안 읽을래. 그냥 나 들을래. 책 보기 싫어. 그러면 문해력이 낮아지겠죠. 문해력이 낮으니까 학업 성취가 떨어지겠죠. 이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앞에 그런 말씀드렸던 사례들이 여러 가지로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틔워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좀 실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독해가 안 될까? 학부모들이 제일 고민이 많으신데요. 독해가 안 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독해가 안 되고 반대로 이 4가지가 해소가 되면 어떤 글도 독해가 다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유창성입니다. 유창성이란 이런 글들을 말하듯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옛날 몽골의 넓은 초원에 수호라는 가난한 양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나 그런 사람들만큼은 안 되지만 그냥 제 나름의 그냥 끊김없고 억양 자연스럽고 편안하죠. 자, 초등 1학년이 이걸 읽는다. 자,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떻게 읽을까요? 옛날 몽골의 넓은 이거 되겠죠. 이게 바로 유창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 반 최하위권은 항상 글을 더듬더듬 읽더라. 바로 유창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유창성은 기초적인 유창성은 1학년, 2학년 때 대충 보통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3, 4, 5, 6학년 돼서 글을 막 읽는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어려운 단어 나오거나 좀 그러면 또 더듬더듬 해요. 그런데 그 수준의 책에서 좀 크게 티나는 것들은 없어져야 돼요. 네.
3학년 되면 책의 길이도 길어지고 동화책 100페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유창성이 없으면 읽히지를 않아요. 우리 뇌는 이걸 읽을 때 아까 전에 운전할 때 자동화가 돼야 된다고 했죠? 자동화가 내가 왼쪽 차선을 바꾸는 게 자동화가 돼서 바꿔야지 띡 하고 바꿔야 편안하고 그때 여유가 생겨요. 그죠? 그러면서 통화도 이렇게 핸즈프리로 통화를 하거나 강의 가서 할 말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게 깜빡이가 왼쪽이든가 오른쪽이든가 이러고 있으면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죠. 유창하게 읽는 것이 자동화가 돼서 지금부터 읽어야지 라는 마음이 먹었을 때 더 이상 여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야 돼요. 옛날 몽골의 넓은 초원에 수호라는 가난한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눈이 가면 자동으로 소리가 나야 돼요. 뇌 안에서.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죠. 그 여유를 갖고 뭘 하는 거다?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유창성이 자동화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저거 있는데 몽골이야 저기 봉골이야 이러고 있으면 의미에 생각할 여유가 없죠. 그래서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 파악이 안 되니까 못 알아듣는 거고 낮은 학업 성취도로 연결되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 유창성을 웬만한 수준 이상으로 올려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완성해야 된다 그랬더니 또 어머니들 다 막 너무 놀라요. 완성이라는 말이 또 크게 와닿으셨나 봐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려놔서 애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때 처음 보는 단어, 문장이 길거나 그러면 떠듬거릴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래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애가 거기서 어떤 피로감이나 느끼지 않아야 돼요. 제가 운전을 잘하지만 아직도 누가 갑자기 들어오거나 정체가 생겨나 뭐 하면 깜짝 놀라고 대응을 그 순간 해야 되죠. 그건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별 생각 없이 운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그런데 5학년, 6학년에도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최하위권 그룹에서는. 하위권 그룹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해주시고요. 유창성을 기르는데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이거 길어서 그냥 뺄게요. 또 모르셔도 예, 그런 거예요? 영재네. 뺄게요. 그랬더니 유창하겠다, 야. 자, 유창성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첫 번째, 책 읽어주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유창성은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카피를 하는 게 1번이에요. 아, 저렇게 읽는구나. 안 읽어준 애들은 그래서 못 읽습니다. 그 소리가 엄마, 아빠가 제가 엄마라고 얘기하면 아빠도 포함된 거예요. 알았죠? 자꾸 왜 엄마한테만 숙제를 주냐고. 네. 그래서 부모가 그러니까 입에 엄마가 붙으니까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 소리가 뇌에 자리를 잡혀요. 그래서 그 소리가 자리를 안 잡히면은 읽을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마음이 하루에 동화책이면 뭐 한 3권, 4권 읽어주시고요. 두 번째, 아이가 한글을 누리 과정에서 한글도 막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막 한글을 엄청 많이 하실 필요도 없지만 어느 정도 좀 한글이 되면 그때부터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거예요. 요 단어 한번 읽어볼래? 여기서 알겠는 단어 있어? 이런 식으로 읽기에 자꾸 참여시키고 그래서 아이가 좀 실력이 늘어요. 그럼 요 문장 한번 읽어볼래? 나중에 더 실력이 늘어요. 엄마 왼 페이지, 너 오른 페이지. 그렇게 해서 저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저의 그 해방의 날이 있었어요. 애가 어머니 제가 하루에 5번씩 읽어줬거든요. 아빠 내가 오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탁 들어놓으면서 오늘은 병원놀이 하자. 오늘 아빠 환자야. 오늘 네가 의사 선생님이 되는데 아빠한테 책을 읽어주는 거야. 그리고 환자니까 링겔이 필요하겠지. 냉장고 가서 카스 한 병 갖고 링겔한테 맞으면서 신선이 따로. 그래서 읽어주기에서부터 단어 한두 개 읽어봐라. 한 문장, 한 페이지. 나중에는 아이에게 딱 넘기고 그래서 하루에 한두 권은 걔가 읽어주고 또 두세 권은 또 제가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계속 읽으면서 유창성이 쑥 올라가는 거죠. 세 번째, 어느 정도 됐다. 이제 낭독을
하셔야 됩니다. 소리 내서 읽는 거고요. 하루에 10분, 15분 넘어가지 마세요. 또 이제 유창성이 저렇게 중요한 거였어? 그러면서 또 갑자기 하루에 30분씩 하자 이렇게 하면 애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낭독하시고 어머니도 같이 번갈아 낭독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시범을 보여줘야 되니까. 자, 유창성 되셨죠? 첫 번째 원인은 유창하게 읽지 못해서 독해를 못한다. 두 번째 원인은 어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어휘와 어휘의 연결입니다. 저기도 보면 콩나물쌤의 문해력, 비법과 지도, 방법 다 어휘예요. 모든 게 어휘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어휘라는 레고를 가지고 문법에 맞춰서 어떤 순서로 맞추느냐가 언어인 거예요. 그 어휘가 레고, 문법은 그거를 어떤 순서에 맞추는 거,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가 없다라는 것은 레고 블록 없이 레고 맞추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있다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어휘를 모르면. 그런데 어휘를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는 학습 이전에 습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습득. 자, 학습은 오늘 어휘 이거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5개씩, 10개씩 하는 건데 그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어휘들 뭐 일부분은 그렇게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방법으로는 유창한 어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휘의 개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다 채우지 못합니다. 정말로 어휘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학습이 아니라 기본적인 습득을 합니다. 습득. 그러니까 살면서 계속 들어오는 건데 살면서 계속 들어오는 소스가 뭘까요?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책입니다. 책.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어휘를 모르니까 못 읽지 않나요? 아닙니다. 읽으면서 맥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어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많은 거예요. 입학 전까지는 어휘의 주된 어휘의 소스는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말을 해주는 데서 식탁이야, 뭐야, 이렇게 생활 어휘는 거기서 들어와요. 5,000개 정도. 그런데 명문대 가려면 5만 개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실제로 어휘는 42만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전, 표준국어 대사전에만. 그러면 명문대 기준인 5만 개를 가려면 4만 5천 개를 채워야 되는데 이 4만 5천 개는 학습으로는 절대로 못 채웁니다. 날짜 계산해보면 하루에 20개씩 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도 안 까먹고 까먹는 거 감안하면 하루에 100개 해야 돼요. 그것만 하다 끝날 건가요? 어휘만 수학해야 되고 영어 어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휘를 기본적으로 명문대 수준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습득 구조가 가장 중요하고 습득은 바로 독서. 그 다음에 TV 교양 프로그램도 좋아요. TV를 통해서 알게 되는 단어들도 많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보면서 뉴스 보든 뭐 보든 물어보면 단어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계속 쭉 들어가게. 그런데 이때 하나 금상첨화로 더해주면 효과가 뻥튀기 되는 게 있으니 바로 한자어다. 우리말의 60%가 한자어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개념은 95%가 한자예요. 한자어가 아닌 말이 많지 않아요. 엇각 이런 거. 엇각의 엇은 우리말인데 각은 또 뿔각이에요. 삼각형, 3개의 각이 있는 형태. 인권, 인간의 권리. 중력, 가운데로 가는 힘. 적분, 쌓아서 가는 거. 미분, 점점 작게 나누는 거. 분수, 일하는 수를 나눈 수. 모든 개념이 다 한자로 95%가. 그래서 한자어를 두들겨주면 어휘력이 확 늘어나요. 왜? 한자어를 한두 개 알면 그게 파생이 되거든요. 뭘 알면요? 물수 알면은 물수에서 나오는 수많은 단어들을 알 수 있어요. 뭐요? 생수. 생수가 뭐예요? 살아있습니다. 생수. 네. 깨끗한 물, 상수, 하수, 잠수, 숫자 쭉 들어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자 물수 하고 쓰는 거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자를 가지고 추론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뭐냐면은 습득이 잘 되려면 추론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습득은 쭉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책을 보다가 이거 뭐지? 추론 딱 해서 대충 딱 감 잡고 넘어가야 돼요. 수학하고 달라요. 왜냐면 독서를 하루에 30분 하는데 단어 나올 때마다 옆에 단어장에다가 쓰라 그러면 애가 쓸까요 안 쓸까요? 그러면 독서도 그만둡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독서 교육과 문해력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를 너무 줄이면 안 돼요. 운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드라이브 갔는데 시속 20km로 가면서 섰다 갔다 섰다 갔다 섰다 갔다 이게 드라이브예요? 노가다죠. 80km로 달려야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쭉 달려야 편안하고 재밌잖아요. 독서가 그거예요. 자꾸 중간에 뭐가 이렇게 덜컹 자꾸 방지턱이 있고 해버리면 힘들어요. 쭉 읽어 나가야 되거든요. 쭉 읽어 나가는데 뭐 단어를 하루에 1개, 2개 정도는 잡아서 해볼 수 있죠. 근데 모르는 단어 다 동그라미 있죠. 모르는 단어 오늘 다 정리해. 모르는 단어 다 뭐 사전에서 찾아. 콩나물을 물속에 딱 던져놓고 피기를 바르는데 썩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에 물을 쭉 부어서 쭉 지나가듯이 책을 쭉 읽으면서 단어들이 쑥쑥 지나가요. 그런데 빨려 들어갈 건 또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게 기본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플러스 알파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제 말 이해 다 되시죠? 네. 자, 봤습니다. 애가 책을 읽어요. 그날 하루에 한 단어 정도 엄마랑 그럼 한자어로 추론해보자 이렇게 하세요. 공룡은 왜 멸종되었을까? 멸종. 그러면 나 저거 모르는데 걱정 마세요.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세요. 멸종 치고요. 어학사전 들어가셔서 한자사전에 들어가세요. 아니면 네이버 한자사전 들어가서 멸종 치시고 누르면 꺼질멸 더하기 시종이 나와요. 꺼질멸과 시종을 외우면 좋지만 안 외워도 당장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10년 남았으니까. 하다 보면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저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멸종이 왜 꺼질멸 더하기 시종일까요? 지금부터 이제 상상력의 영역이에요. 추론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지어내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해바라기 씨로 생각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해바라기 씨를 다 모아서 불을 붙였어요. 다 탔어. 꺼졌어. 이제 전 세계에 해바라기 씨는 없어요. 해바라기는 어떻게 됐죠? 멸종된 거예요. 어떤 씨들이 다 꺼져버렸다. 이 불이 꺼졌다고 하지만 사라져버렸다. 그럼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꺼질 멸을 탁 눌러보면 소멸, 박멸, 멸망 뭔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따보죠. 시종, 종자, 파종, 별종, 모종 따보죠. 그러면 아이가 선생님 꺼질멸 시종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외우면 당장 좋죠. 그런데 뭐 하루에 하나 정도는 그렇게 외워도 좋고 그런데 나머지 배우는 시간은 그냥 지나가야 돼요. 콩나물 물 주듯이. 그러면 저 멸자 들어가는 거, 종자 들어가는 게 초, 중, 고 12년 동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애가 앉아가지고 듣다가 또 뭐 멸망, 고구려 멸망? 옛날에 하면서 찾아. 그게 학습력인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5살 때부터 저걸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인형을 갖고 와서 인형 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형은 사람이네 모양형이야. 사람의 모양이야. 그리고 놀아주는 거죠. 빙수 먹다가 애가 안 물어봤어요. 얼음 빙에 물수야. 얼음으로 물 만든 거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5살, 6살 애가 들으면서 막 눈을 반짝이면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뭐래? 1도 관심이 없어요. 1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굴하지 않고 굴하지 않는 거죠. 왜냐? 뭐냐면 이게 핵심이고 중요하고 반드시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얘기한 게 아니라 굴하지 않고 애가 인형 관심도 없어도 그냥 저도 거기서 끝이에요. 인형이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거 안 했다고요. 얼음빙의 물수야. 그리고 딴소리 하면 그냥 지나가요. 그래.
또 뭐가 나오면 또 저거는 뭐야 그냥 지나가요. 1년을 딱 했는데 어느 날 애가 저한테 와서 딱 그러잖아. 아빠 이건 뭐야? 물어보는 거죠. 1년 동안 저희 구라지는 에너지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1년 동안 했던 그게 뭐냐면은 아이의 머릿속에 어떤 단어를 접했을 때 이것은 한자어겠고 잘라보면 뜻을 알 수 있다라는 이 시스템, 뇌의 시냅스 회로망입니다. 특정한 회로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길이 없으면 당연히 전기가 흐르지 않겠죠. 근데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CR도 안 먹힌 날도 있지만 어느 날부터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 길이 회로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 없던 길이 생겨서 얘가 돌면서 단어를 딱 들었다. 옛날에는 모른다. 끝. 들었다. 한자로 하면 되겠네. 이건 뭘까? 아빠가 이거는 뭐야 그러면 그래서 그런 뜻이야? 알겠네. 하고 길을 만들어줘 버린 거죠. 제가 노력한 게 그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해요? 초중고 12년간 애가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말하는 교과서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를 들을 거예요. 이걸 다 학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일부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외에 그것들을 보충해주는 단어가 더 많거든요. 핵심 개념보다. 걔네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걔네들을 얘가 학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은 얘 뇌에 달렸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단어는 그렇군. 그런데 우리 애는 그 질문에 회로가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가 들어가면 저건 한자어로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이게 모든 시작과 끝입니다. 아이의 뇌에 그 회로가 생겨버리면 이제 아이는 궁금하면 찾아보면 되잖아요. 네이버에 나올 거 아니에요. 한자 사전을 보든. 그렇게 했을 때 단어 하나를 오늘 외우게 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의 효과인 거예요. 왜냐면 12년 동안 얘가 학교에서 내가 엄마가 집에서 지도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넣겠습니까? 선생님보다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티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코치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얘가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뇌에서 길이 일로 갈지 절로 갈지 길을 잃고 그냥 가만히 있을지를 시스템을 설정하는 게 바로 유아기, 초등, 저중학년기예요. 그래서 어떤 트레이닝을 제가 애들한테 왜 자꾸 선생님 얼굴 보고 있어? 선생님 얼굴 답 써있어? 교과서가. 이걸 한 달 동안 한 게 뭐다? 뇌에 그 회로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교 1등도 안 봐요. 교과서를 습관이 돼서 듣는 게 습관이 돼서. 근데 한 달, 2달 하고 나면 최하위권 더듬거리는 애들까지 교과서를 봐요. 그럼 1년 완전히 다르죠. 얘가. 그러면 이제 저는 지식 하나를 가르친 게 아니고 얘가 12년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여러분 부모님이 보시면서 저한테 들은 것을 포함해서 공부를 할 때 뭐가 필요할까? 그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궁금하게, 생각하게, 모르면 찾아본다, 교과서를 본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 우리 공부할 때 그런 거 다 하셨잖아요. 고3,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때 공부할 때 내가 뭐 했지? 책을 펴서 동그라미 쳤구나. 동그라미 치는 걸 가르치세요. 밑줄 긋고 제일 중심 문장 찾았구나. 같이 읽고 중심 문장을 찾으세요. 야, 이 책의 중심 문장은 이거잖아 라고 중심 문장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럼 부모님 할 필요가 없어요. 중심 문장을 찾는 연습을 같이 하세요. 같이 연습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여기 앞에서 하니까 귀가 아프네. 부모님이 중심 문장은 이거야 라고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 여기서 중심 문장이 뭘까 같이 찾아보자 하면서 그 찾는 과정을 같이 해주는 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랬을 때 애가 중심 문장 이렇게 찾으면 되는구나. 중요 단어 모르면 동그라미 치면 되는구나. 이 단어를 모르겠으면 앞뒤를 맥락을 찾아보면 되는구나. 밑줄 긋고 중요한 건 요건 외워야 되는구나. 요건 지나가면 되는구나. 요 시스템이 뇌의 자리를 잡으면 수업을 들을 때 쫙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넣는 게 아니라 지식이 학교에서 12년간 들어갈 지식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데 그것들은 필요한 공부법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몇 번 해보면 됩니다. 12년 동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몇 년 동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거 몇 번 같이 해보면 될까요? 3번 정도, 4번 정도 같이 해보고 오늘 네가 해봐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단어 모를 때 한자어로 해보는 거, 요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꾸준히 해야 돼요.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하나하나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든 걸 여러분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해주면 되죠. 자, 생활 속에서 가다가 출입 금지 있어요. 그럼 출입 금지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자어로 해보자. 모르시면 네이버 한자 서점 날출, 나갈 출, 들립, 금할 금, 그칠지, 금하고 그친다. 살충, 죽일 살에 원래 충. 그래서 뜻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교재가 있는데 요거 한번 제가 요런 원리로 쓴 교재인데 요거 한 번 준비했거든요. 자, 다 같이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머리 위로 주먹을 올려주세요. 네, 저랑 가위바위보해서 지신 분은 내리시면 됩니다. 이기거나 비기면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한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네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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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4분, 한 5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3분. 가위바위보. 한 번 더. 네, 이렇게 해서 한자 해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 계속 하다가 그런 교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고. 자, 3번째. 첫 번째, 유창성이 없다. 그러니까 느리다. 2번째, 어휘를 몰라요. 유창하게 읽고 어휘를 아는데 이해가 안 돼요. 3번째는 배경 지식이에요.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거 뭐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가장 좋은 거는 역시 다독입니다.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쉬운 책을 적극 활용하세요. 쉬운 책 뭐요? 학습 만화 읽히세요. 제발 학습 만화 이거 괜찮습니다. 네. 애들 학습 만화가 애들 배경 지식에 거의 최고입니다. 매년 보면요, 그 걔들 있잖아요. 똑똑이들 있거든요. 선생님 이거는 왠지 아세요? 그래서 맨날 나와서 쉬는 시간에 선생님 저기 하늘에는요, 우주에는요 막 이런 거 있어요. 누군지 알 것 같죠? 얼똘히 생겨가지고 선생님 근데요 공룡이요 왜 죽었냐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막 얘기해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도 좀 쉬고 싶다. 그런 애들이 1년에 꼭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학습만은 오지게 좋아하는 애들. 계속 읽어요. 그래서 제발 본다는 책 못 보게 하지 마세요. 네. 3번째, 시청각 교육자료 활용하세요. 저는 극한 직업 좋아하거든요. 극한 직업 애들 보면 애들이 와서 봐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는 이야기 얘기해 주고 뭐 저 직업에서 왜 저런 게 필요한지 얘기해 주면 다 배경 지식으로 들어가요. 또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저쪽 이런 것들 다 들어가죠. 뭐 4번째 뭐 박물관 뭐 어디 가서 떡 매보는 그런 것들 뭐 다 체험 학습들 다 배경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만 있고 옛날에 봤는데 이제 엄마 아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이제 밤에 막 10시 11시 오는 애가 있었거든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아무것도. 왜? 집에서 스마트폰만 하니까. 애가 혼자 있어서 엄마가 안타까우니까 스마트폰을 준 거예요. 어린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니까 애가 거의 뇌가 순백이 아는 게 없어. 차라리 TV를 좀 틀어주지. 차라리 TV는 나아요. 뭐 런닝맨을 보더라도 어쩌고 저쩌고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지식의 확장. 무엇을 하나 배우면 그거와 관련된 걸로 계속 넓혀 나가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배우면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을 배웠다. 그럼 뭐 식물로, 공룡으로 어떤 식으로든 내가 계속 펼쳐 나가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유창하게 읽었어요. 어휘도 알아요. 그리고 배경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이건 이해 전략의 문제입니다. 이게
어머니들도 제일 모르고 선생님들도 모르고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자, 쉬운 글은 우리가 읽으면 바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가 보면 어떤 문장들은 유독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걔네들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애들도 딱 읽고 선생님 모르겠어요. 끝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야 교과서를 봐 라고 했듯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보고 뜯어야 돼요. 문장을 뜯고 뭔가 작업을 해야 돼요. 이해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나의 이해력 수준보다 이 글의 수준이 낮으면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런데 나의 수준보다 글의 수준이 높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만든다. 자, 한번 볼게요. 수학 공부를 하는데 야, 개념이 중요하다. 개념이 똑바로 공부해봐. 애가 읽습니다.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장 요거요. 애가 딱 봐. 엄마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들으세요. 첫 번째 유창하게 읽었나? 유창하게 읽었어요. 두 번째 어휘를 보세요. 직선, 수직 나머지는 뭐 알만하죠. 직선하고 수직을 아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애가 알고 있어요. 그럼 넘어가면 되고 모르면 직선하고 수직을 갖고 아이고 PPT를 내가 바꿨구나. 직선하고 수직에 대해서 뭔지 저걸 공부해야 되겠죠. 그럼 보통은 수학이니까 그 전차시나 들어있어요. 직선과 수직의 개념을 공부했죠. 유차선 됐어, 어휘 됐어, 그 배경지식, 앞차시하고 전수학 능력이 다 배경지식이죠. 문제가 없어. 그런데도 모르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방금 한 얘기들이 이거는 제가 PPT를 최근에 바꿔가지고 먼저 확인할게. 유창성 확인했죠? 소리내서 읽어봐. 어휘 확인했죠? 그리고 전 모르는 차식 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해력 교육을 한 문장 갖고 하세요. 한 문장으로. 평소에 독서 많이 해. 그거 문해력 교육이에요. 두 번째, 오늘 엄마랑 해보자 라고 할 때는 딱 한 문장만 잡으세요. 그 문장을 뜯으면 돼요. 그 문장을 몇 번만 뜯으면 애가 감을 잡아요. 자, 그런데 이걸 다 했는데도 모르겠네? 그럼 딱 해봅니다. 다시 읽어보자. 다시 읽어보자. 문제는 아이 스스로 소리내게 하세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합니다. 아니 한 직선에 수직을 그으면 되는 거잖아. 왜 몰라? 모르겠는데 아니 한 직선에 수직을 그었을 때 만나지 않는다고. 왜 몰라? 방금 한 거 똑같은 소리죠? 여기 적혀있는 문장이랑 똑같은 소리를 두 번을 더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질내면서 성만 내면서 아니 한 직선에 수직이 두 직선 긋는 데잖아. 근데 서로 만나지 않는다고 진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는 승이 나고 애는 안 하고 싶죠. 아이 스스로 소리내서 읽어봐. 2번 정도 읽어보세요. 2번 이상은 크게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2번 정도 더 읽었는데도 여전히 모른다라고 하면 단순히 읽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읽어봐. 근데 보통 다시 읽어봐 그러면 50%는 해결됩니다. 선생님 모르겠어요. 아빠 모르겠어. 다시 읽어봐. 아니, 모르겠다니까 아니야 다시 읽어봐. 한 번 읽어요.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읽어봐. 읽기 싫다고. 한 번 더 읽어봐. 그 다음에 가르쳐 줄게. 한 번 더 읽어봐. 그래요. 다시 읽기 해보면 애들이 자주 그럽니다. 이게 한 절반 정도 일어납니다. 두 번째, 다시 읽기를 할 때 제목이 잘못됐네. 이제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저 빨간 판이 시각화예요. 시각화는 뭐냐면 저 글을 이미지로 바꾸는 겁니다.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서로 만나지 않음이라고 돼 있었죠, 내용이. 자, 그걸 이제 이미지화 해보자. 자, 한 직선에, 자, 여러분 좀 그려보세요. 한 직선에 이렇게 되겠죠.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수직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수직. 그렇지. 두 직선을 그었을 때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애들이 글을 이해 못할 때는 다시 읽힌 후에 두 번째 글을 잘라서 시각화를 시켜봅니다. 이미지로. 세 번째, 시각화한 다음에는 풀어서 설명하기를 시키세요. 글의 내용을 나의 말로 쉽게 바꾸는 거예요.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서로 만나지 않으면 한 직선에 선이 하나 있어.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선에 옆으로 90도로 선 두 개 그려. 그 다음에 서로 만나지 않으면 그럼 나중에 이 그린 두 선 있잖아. 안 만나. 자, 요게 바로 선생님이랑 엄마가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한 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이걸 누가 했느냐가 다른 겁니다. 선생님이랑 엄마가 해주면 안 됩니다. 풀어서 설명해 주기가 아니라 풀어서 설명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아이는 이걸 배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풀어서 설명을 스스로 하는 능력을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 하나를 가르치는데 연연해하지 마세요. 이 문장을 잡고 아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세요. 물고기를 잡아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설명해 주시는 건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문장을 아이가 뜯으면서 자, 한 직선에 이걸 뭐라고 할까? 엄마가 하나 정도 예시를 들 수 있어요. 자, 한 직선에 선이 하나 있어. 엄마는 이렇게 얘기할래. 너는 어떻게 얘기할래?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할래? 무조건 A에서 꺼내야 돼. 내가 준 거는 들어가면 다 빠져나옵니다. 작업기억에 양이 없기 때문에 넘쳐요. 어른도 7칸밖에 안 되는데 애는 더 작아서 들어가면 다 쏟아져 나와요. 똘똘한 애들이면 그나마 모를까. 그런데 A 입에서 나오면 그건 무조건 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말로 넣는 건 10%도 안 들어간다. A 입에서 나온 건 90% 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A 입에서 꺼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뭐다? 제가 저를 예전부터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그게 바로 하부르트한 거예요. A 입에서 꺼내기. 그리고 답을 꺼내는 게 아니라 생각을 꺼내기. 자, 요런 이해 전략을 쭉 담아놓은 책이 요 책인데, 요 책도 한권 게임을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자, 단단한 문해력 1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욕은 하지 마시고요. 이런 신선 도서관에서 I와 C가 막 나오시면 곤란하고요. 자, 가위바위보. 또 나온 것 같은데. 자,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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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세 분. 가위바위보. 두 분. 가위바위보. 아, 두 분 되겠어요. 아까 IC가 그러시더니 또 이번에는 가위바위보.